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여러분 교재 447쪽에 나와 있는 취득세 세율. 취득세 세율은 취득한 물건마다 그리고 취득한 원인 행위에 따라서 취득세 세율이 아주 복잡합니다. 취득세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죠. 비례세율로 되어 있지만, 즉 과세표준 금액 크기에 상관없이 과세 대상이 같다면, 취득한 행위가 같으면 같은 세율, 금액 크기에 관계없이 같은 세율 적용하는 걸 차등 비례세율, 비례세율인데 여러 종류로 되어 있다. 그래서 차등 비례세율이라고 하고, 이런 차등 비례세율인데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세법이 정해놓은 기본세율, 표준세율이 있고요. 이 표준세율은 지방자치단체 어느 지역이든 이 세법이 정한 기본세율이기 때문에 그대로 적용을 하라. 이게 표준세율입니다. 물론 여기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또 달리 적용할 수도 있지만, 기본이 세법이 정해놓은 기본세율, 표준세율이 있고, 우리 취득세만큼은 특례세율도 있어요. 특례세율. 과세 대상 물건을 취득했어도 이와 같은 표준세율을 적용하지 말고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는 이와 같은 특례세율이 있고, 그리고 표준세율을 적용을 하되 이 표준세율에 일정 비율만큼 더해서 세금 부담을 많이 부과하겠다라고 하는 중과세율,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 시험에서는 표준세율이 26회, 27회에서 물어봤죠. 물론 24회, 25회에서는 이와 같은 특례세율을 물어봤는데, 그래서 우리는 표준세율하고 그리고 특례세율 이 두 가지가 중요하고, 물론 중과세율은 세율이 복잡하지만 참고로 한 번 정도 점검은 하고 갈 겁니다. 자, 그러면 표준세율부터 보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표준세율은 지방세법에 규정되어 있는 세율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취득세 표준세율은 어느 지방자치단체든 기본이 똑같아요. 그러나 특별한 경우 있죠. 여러분 특징에 보시면 3번 있죠. 3번 중요합니다. 3번에 보시면 지방자치단체장은 하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는 재정상 특별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고 조례에 따라서 이와 같은 표준세율이 있지만, 이와 같은 표준세율의 일정 비율, 즉 구체적으로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다. 즉 이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 적용할 수 있는데, 다만 이렇게 가감 적용하는 것은 이와 같은 특례세율에는 적용하지 않고 중과세율에도 적용하지 않는다. 표준세율에만 100분의 50 범위를 가감합니다. 과거에 출제된 문제 지문 보면 중과세율에도 적용한다, 특례세율에도 적용한다 그러면 안 돼요. 표준세율에만 100분의 50 가감하고, 또 이제 그 밑에 또 하나 4번에 보시면 특징에 취득세는 취득할 때 당시 사실상 현황에 따라서 세율을 적용합니다. 다시 말하면 공부상에 기재된 내용하고 취득할 때 당시 사실상 현황이 서로 다르면 사실상 현황으로 보고 취득세를 부과하겠다. 등기부상에 임야로 되어 있어도 실제로 경작을 해서 전답으로 이용하고 있다면 그건 농지로 보고 과세를 하는 거지 임야로 보고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실상 현황으로 부과한다. 그리고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부과할 수 있다. 가감 조정할 수 있다. 또 하나 특징 2번에 보시면 하나의 재산이 둘 이상 세율에 해당할 때는 그 중에 높은 세율 적용한다. 두 가지 다 적용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 높은 세율 하나만 적용한다. 요 세 가지 세율에 대해서 기억할 거, 하나의 재산이 둘 이상 세율에 해당할 때는 그 중에 높은 세율, 그리고 두 번째는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하는데 중과세율이나 특례세율에는 적용할 수 없다. 또 하나 세 번째,
취득세는 세율 적용할 때 사실상 현황으로 보고 부과를 합니다. 자, 그러면 그 밑에 부동산 취득에 대한 표준세율 그랬는데, 그러면 여러분 취득세 과세 대상 물건은 부동산만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취득세 과세 대상은 앞에서 공부했듯이 토지, 건축물, 그죠? 부동산이니까 토지, 건축물, 그리고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 광업권, 어업권, 회원권, 이런 거 취득했을 때 취득세 과세하겠다 물건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차량이나 기계장비, 선박 이와 같은 부동산 말고 나머지 과세 대상 물건은 시험 범위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부동산 세법이니까 부동산 취득했을 때 세율만 우리가 시험 범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교재에도 그 부분만 수록됐고, 차량, 기계장비 이런 건 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생략을 했다는 점을 참고로 이해하시고, 거기 보시면 밑에 부동산 취득했을 때 표준세율 그랬죠. 똑같은 부동산을 취득했어요. 상가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매매로 취득했느냐, 아니면 상속을 받았느냐, 또는 증여를 받았느냐, 또는 건물을 지어서 원시 취득했느냐, 이거에 따라 세율이 달라진다. 그래서 부동산도 취득하는 행위에 따라서 다른데, 여기서 참고로 그리 중요한 건 아니지만 우리 부동산 중에서 주택하고 주택 있죠? 주택은 토지 건물 합쳐서 과세를 통합해서 과세를 하는데, 이때 주택은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세부담을 줄여주고, 농지도 매매로 취득하는 경우 상속받아서 농지 취득할 때는 세부담을 줄여주는데, 이때 농지가 바로 뭐냐, 여기서 참고로 농지라고 하는 범위가 나오죠. 요 농지는 지목이 뭐냐,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를 우리는 농지라고 하죠. 토지 28가지 지목 중에서 전답, 과수원, 목장용지를 뺀 나머지가 이 기타로 갑니다. 그래서 볼까요? 첫 번째 유상거래. 유상하면 뭐예요? 매매, 교환, 공매, 경매, 이거 전부 다 유상승계 취득이죠. 이렇게 부동산을 취득할 때 주택은 가격에 따라서 취득할 때 당시 실거래 가격이 6억 이하는 1000분의 10, 1%죠. 1000분의 10이면 100분의 1. 즉 우리 지방세법은 1000분율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것은 지방세법에 소수점 나오는 걸 피해가기 위해서 우리 1000분율로 표시하는 거지 다른 의미 없어요. 그래서 1000분율이나 100분율이나 같이 이해하시면 돼요. 1000분의 10이나 그리고 100분의 1, 1%나 같죠. 그래서 주택은 6억 이하는 1%, 6억 초과 9억 이하는 2%, 9억을 초과할 때 3%, 실거래 가격이죠. 실거래 가격이 6억 이하는 1%, 6억 초과 9억 이하, 거기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면 2%, 그리고 9억을 초과하는 주택을 취득하면 3%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농지가 있어요. 전답, 과수원, 목장용지, 이와 같은 농지는 매매로 취득할 때 1000분의 30, 즉 3%죠. 일반 부동산에 비해서 세부담을 줄여줍니다. 농지법에 농지 취득은요 제한되어 있죠. 작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그래서 세부담을 줄여주는 겁니다. 다음, 그렇다면 부동산 중에서 주택 빼고 농지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여기 기타로 갔어요. 여기 기타 하면은 24가지 토지 있죠. 28가지 토지 중에 전답, 과수원, 목장용지, 농지 빼고 나머지 토지나 상가, 건축물 같은 거 있죠. 공장 건축물, 임야, 나대지, 이거 전부 다. 그러니까 부동산에서 주택하고 농지 빼고는 전부 다 기타. 매매는 1000분의 40, 4%로 갑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상속받았어요. 농지를 상속받았을 때는 1000분의 23, 2.3. 그럼 농지 말고 주택이든 나머지는 토지든 간에 건축물이든 1000분의 28, 2.8로 갑니다. 또 증여를 받았어요. 증여서부터는 농지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죠. 증여를 받았다 부동산. 그럼
일반 개인이든 법인이 증여받으면 1000분의 35, 3.5로 가고요. 비영리 사업자가 있죠. 종교단체나 또는 복지단체, 정당단체, 교육단체 이런 비영리 사업자가 증여를 받으면 세부담 줄여줘요. 1000분의 28, 2.8. 그리고 원시취득 있죠. 건축물을 건축을 하거나 바다나 하천을 매립해서 최초로 취득했다. 그랬을 때 원시취득은 1000분의 28, 2.8 적용합니다. 그리고 나서 공유물이든 총유물이든 합유물을 분할할 때는 1000분의 23, 2.3 이와 같은 세율, 이것을 우리는 표준 세율이라고 한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마다 이 기본세율은 다 똑같은데 다만 지방자치단체 재정상 특별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아까 특징 3번에 있었던 거 표준세율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내년에 취득세를 좀 많이 걷어야 되겠다 그럴 때는 여기에 100분의 50을 증할 수 있고 그 범위 내에서 또는 재난지역으로 선포돼서 세부담을 줄여주겠다 그럴 때는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감해 줄 수도 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세율에서 간혹 물어볼 수 있는 것이 오른쪽에 보시면 더 알아보기 이렇게 나와 있죠. 거기에 보시면 첫 번째 오른쪽에 유상이든 상속이든 증여든 간에 공유물 공동으로 취득해서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 취득하는 경우는 각각의 지분대로 나눠서 세율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10억짜리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공동으로 등기한다면 지분이 똑같다면 5억 나눠서 각각 세율을 적용한다. 그래서 공동으로 취득해서 등기하는 경우는 자기 지분만큼 분할을 해서 거기에 각각 세율을 적용한다. 요거 하고요. 다음 두 번째 보시면 자, 건축물을 신축, 재축을 제외한 건축하면 증축이죠. 증축이나 또는 개수 등을 해서 면적이 증가됐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시 취득의 세율을 적용한다. 요거 하고 다음 세 번째 거기 보시면 주택을 신축 또는 증축을 하고 주택의 건물 소유자가 그 부속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 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토지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얘기는 이거죠. 자, 예를 들어서 이 토지를 갑이 소유하고 있어요. 갑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위에 누가 을이라는 사람이 갑의 승낙을 받고 여기다가 주택을 건축합니다. 건축. 그럼 을의 이름으로 자 토지는 갑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위에다가 을이 뭐 지상권을 인정해준 무엇을 여기 건물을 건축했다면 이 건축물에 대한 원시취득 을은 취득세 2.8% 건물에 대해서 2.8% 원시취득이니까 취득세를 냅니다. 그리고 나서 후에 요 무엇을 토지를 뭘로 유상 매매로 만약에 구한다면 취득한다면 이것은 여기 자 주택에 대한 부속 토지라고 해서 주택에 대한 이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토지 취득으로 보겠다. 그래서 1000분의 40 다시 말하면 4%의 세율을 적용한다. 자, 다시 한번 타인의 토지 위에 남의 토지 위에 건물을 지었어요. 주택을 신축했다. 건물을 신축했으니까 원시취득으로서 1000분의 28, 2.8 원시취득으로 취득세 냈죠. 그리고 나서 그 부속된 토지를 만약에 매매로 취득한다면 주택에 부속된 토지 취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일반 토지 취득으로 보고 1000분의 얼마 44%의 세율을 적용한다.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한다면 위에 1, 2, 3으로 가야 되는데 그걸로 보는 게 아니라 주택을 지어놓고 나중에 그 토지를 취득하는 건 일반 토지 취득으로 보고 과세를
하겠다. 그래서 이것도 참고로 이해를 하시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 취득세 세율을 적용해 봤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취득세는 표준 세율이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지만 이런 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특례 세율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밑에 취득세 세율의 특례 1번 형식상 소유권 취득에 대한 특례 세율. 자, 이것은 잠깐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옛날에 과거에 개정됐던 내용에 대해서 잠깐 확인하고 가지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 세법은 2010년까지는 지방세법의 편제가 16가지의 세목으로 세금이 열거가 되어 있던 것을 2011년서부터 통폐합을 해서 개편을 해서 현재의 지방세 11개로 통합이 됐어요. 이때 과거에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취득세 바로 내고 등기할 때 등록세를 따로 냈었어요. 등록세. 그러니까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부동산 취득했을 때 취득세 따로 내고 등록세 따로 냈는데 이때 취득세가 옛날에 2%였었죠. 그런데 지금은 이것이 통폐합돼서 2011년 1월 1일부터는 뭘로 가느냐? 지금은 합쳐서 취득세, 만약에 취득세가 2%고 등록세가 2%였었다면 지금은 합쳐서 취득세 4% 이렇게, 등록세가 예를 들어 증여로 1.5%였다면 지금은 합쳐서 뭐 3.5% 또는 뭐 2.8%, 2.3% 이와 같은 세율이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이와 같은 표준 세율에는 과거의 취득세 2%하고 과거의 등록세가 통폐합이 돼서 지금 이와 같은 세율이 됐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특례세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과거의 형식상 소유권 취득, 이것은 2010년 이전에 취득했을 때 우리 취득세 표준세율, 자, 이것은 취득세하고 등록세가 따로 있을 때 취득세는 내지 말고 등기만 하라,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과거에 부동산 등을 취득했을 때 취득세 내지 말고 비과세 혜택을 주고 등기는 해라, 등록세는 부과를 하겠다. 이것이 지금 현재 통폐합이 돼서 이렇게 표준세율로 되어 있으니까 이 세율에서 과거의 뭐 취득세 부분이죠. 종전에 요 취득세 부분을 뭐하라? 표준세율에서 빼야만 과거의 등록세가 나오겠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형식상 취득에 대한 특례세율은 실질적 취득은 아니에요. 그러나 등기에 대한 건 내고 실질적 취득이 아니니까 과거의 취득세 부분은 빼라, 내지 마라. 그래서 이렇게 표준세율에서 2%를 빼주고, 그럼 이와 같은 형식상 소유권 취득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보죠. 여러분 교재 447조 맨 밑에 형식상 소유권 취득에 대한 특례세율에서 원칙 첫 번째 칸만 이해하세요. 표준 세율에서 2%를 빼는데 이 2%를 뭐라고도 얘기하느냐? 중과 기준 세율, 이렇게 명칭을 붙였어요. 과거의 취득세 세율 2%를 지금은 뭘로? 중과 기준 세율, 이렇게 세율 명칭을 붙였죠. 그래서 표준 세율에서 중과 기준 세율을 빼라, 이 얘기는 2%를 빼고 과거에 뭐 등록세 부분에 대한 것만 세금을 부과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448쪽에 1번 보시면 환매 등기가 병행된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 기간 내 매도자가 환매하는 경우 매도자, 매수자 간의 취득 그랬죠. 이건 뭡니까? 환매권이 뭐예요? 지금 매매를 하지만 일정 기간 내에 지금 가격으로 부동산을 다시 매수하겠다라고 쌍방이 계약을 하고 소유권 이전하는 행위를 환매권이라고 하고, 환매권은 환매 기간이 정해져 있죠. 무한정이 아니라 환매는 지금 했으면 그 날로부터 부동산은 5년
동사는 3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환매권으로 인해서 소유권 이전할 때는 실질적 취득이 아니니까 취득세는 내지 마라. 그러나 왔다 갔다 등기는 해야 되니까 등기에 대한 것만 내라, 이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제목만 얘기한다면 형식상 소유권 이전하면 첫 번째 환매권이에요. 환매 등기가 된 환매권으로 소유권 이전하는 건 실질적인 거래가 아니다. 그러나 소유권 이전 왔다 갔다 하면서 등기에 대한 것만 부과를 하겠다, 이 얘기고, 두 번째, 이번에는 상속이에요. 상속을 받아서 1가구 1주택이 됐습니다. 고급 주택이 물론 아니어야 되겠죠. 자, 상속을 받아서 1가구 1주택이 됐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 이것은 무주택자죠. 무주택 세대가 상속으로 주택을 하나 받아서 한 가구에 주택이 하나, 1세대 1주택이 됐다면 그것이 고급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면 취득세 내지 말고 등기만 하라. 망자 앞으로 되어 있던 걸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만 하라. 그것만 부과하겠다, 이 얘기예요. 또 하나,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농지하면 자격농민이 농지를 매매로 취득하면은요, 원래 취득세 50% 감면 혜택 줍니다. 우리 감면은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런데 자격농민이 농지를 상속받았다면 그나마 취득세 내지 마라, 이거죠. 그래서 옛날 등록세만 내라. 등기는 해야 되니까. 그래서 등기 부분만 내라, 이 얘기죠. 다음 세 번째, 법인 합병이에요. 법인 합병. 자, A라는 기업을 B라는 기업이 인수하면서 대금을 주고 사왔어요. 그럼 그 피합병 회사의 소유권이 합병하는 회사 앞으로 소유권 이전한 등기를 하는데 이건 실질적 취득이 아니다. 취득해 놓은 걸 등기만 하는 거기 때문에 등기에 대한 것만 내라, 이 얘기고요. 또 공유물 분할이 있죠. 공동으로 등기했던 걸 자기 지분대로 분할하는 건 지분 변동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인 취득이 아니지만 등기부에 표시하는 등록 부분만 내라, 부과를 하겠다, 이 얘기고, 또 네 번째 4번에 보시면 건축물 이전으로 인한 취득인데 가로 안에 건축물 가액이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액이 초과되지 않고 종전대로 이전하는 경우, 여기 보실까요? 이와 같은 여기에 있던 건축물을 이렇게 동일하게 이렇게 이전을 했다면 이거는 통일한 대지 안에 건축물을 이전하는 건 실질적인 취득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취득세를 내야 되느냐? 그러나 위치가 변경됐기 때문에 등기관리증에 표시 변경 등기는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옛날 취득세 2% 빼고 등기에 대한 것만 부과를 하겠다, 이 얘기고요. 다음 5번에 보시면 민법 규정에 따른 재산 분할로 취득 그랬어요. 부부가 혼인한 이후에 모은 재산은 부부 공동재산입니다. 부부 공동재산이에요. 그런데 그와 같은 공동재산인데 이혼하고 나서 협의에 의해서 하던 재산분할 청구 소송으로 가서 분할을 하던 간에 재산분할로 소유권 넘겨주고 넘겨받는 것은 이것은 거래로 보지 않겠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 재산분할은요, 여기 보실까요? 자, 남자와 여자가 살다가 뭐를 합니까? 부부가 이혼을 합니다. 그래서 이혼하면서 예를 들어서 재산분할로 상가 부동산을 재산분할로 이렇게 소유권 이전해 준다면, 자, 이때 재산분할이에요. 재산분할로 등기원인을 소유권 이전할 때, 재산분할로 해서 소유권 이전할 때 요 남자 입장에서는 양도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에서 물어봐요. 재산분할로 소유권 이전해 주는 경우 소유권 이전은 매매가 아니다. 양도행위로 보지 않는다. 그건 양도소득세고요. 그럼 여기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자기 재산 자기 앞으로 취득하는 거니까 실질적 취득이 아니잖아. 내 건데 원래부터
내 앞으로 오는 거. 그래서 등기에 대한 것만 내라. 그래서 표준세율에서 2% 옛날 취득세는 빼고 등기만 하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2% 빼고 취득세를 내라. 그 밖에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취득 그랬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세부적으로 다 기억할 건 아니지만 환매권 행사나 또는 상속으로 받아서 1가구 1주택 자격농민이 농지를 상속받았다. 또는 공유물 분할 이런 경우는 1000분의 20 즉 표준세율에서 2% 빼고 과세를 한다. 이것은 개념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형식상 소유권 취득은 옛날에 취득세 따로 등록세 따로 부과된 게 지금 합쳐서 이와 같은 여기 취득세가 됐잖아요. 이 취득세 표준세율에는 과거의 취득세와 과거의 등록세가 합쳐져서 이와 같은 표준세율로 되어 있는데 여기 형식상 소유권 취득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 취득은 아니니까 등기에 대한 것만 부과하겠다. 그래서 과거의 취득세 중과세율을 중과기준세율 2%를 뺍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두 번째 우리 특례세율의 두 번째 간주취득에 대해서 봅니다. 간주취득뿐만이 아니라 간주취득이 대표적인 건데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물건에 대해서 어떤 행위로 인해서 자산가치가 부여했다면 증가됐다면 그것도 취득한 걸로 본다. 이게 간주취득이죠. 이와 같은 간주취득에 대해서는 과거에 취득세하고 등록세 있었을 때 취득세는 내라. 취득한 거니까. 그러나 소유권의 변동이 있는 것은 아니니까 등기까지는 안 해도 된다. 그래서 과거에 등록세는 내지 말고 과거에 취득세만 내라. 그럼 과거의 취득세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요거죠. 요거 중과기준세율. 중과기준세율 하면 과거의 취득세만 부과를 하겠다. 그래서 여기 간주취득은 2%만 내라 그랬죠. 등록세는 부과하지 않겠다. 왜? 소유권의 변동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밑에 보시면 원칙 중과기준세율 2%만 내라. 이렇게 취득한 건 2%. 그래서 그 첫 번째 건축물 뭐라고 그랬어요? 개수. 기존 건축물에 없었던 부대 설비 등을 추가로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자산가치가 증가됐다. 즉 가액이 증가됐다. 이것을 개수라고 하죠. 그런데 면적이 증가된 경우는 뭐한다? 제외. 여기 보세요. 자, 이런 기존의 건축물이 있는데 이런 건축물에 엘리베이터와 같은 부대 설비 승강기가 없었던 건축물에 엘리베이터 승강기를 설치한다면 그것이 개수의 대표적인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엘리베이터 승강기를 이렇게 건축물 내부에다가 설치를 했다면 건축물 면적 증가는 없고 이것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뭐가 증가됩니까? 건축물 가액이 증가됐죠.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간주취득으로 보겠다. 그래서 이런 건 소유권의 변동이 없으니까 등기는 안 해도 되지만 취득세 2%는 부과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만약에 이런 경우 있죠.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데 만약에 건축물 외부에다가 허가 여부 따지지 않고 이렇게 설치를 했다면 이것은 건축물의 개수 행위가 있었지만 건축물 면적이 증가됐기 때문에 이것은 무슨 취득이다? 원시 취득으로서 취득세 표준세율로 가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 1번에 건축물 개수로 인한 취득인데 면적 증가가 아니라 가액이 증가된 것은 간주취득으로서 등기 안 해도 되니까 2%만 부과하겠다. 다음 2번에 선박 차량 기계 장비의 종류 변경, 종전에 있던 차량 등의 구조 등을 바꿨거나 돨담배 선박을 뭘로 동력으로 설치를 해서 교체를 했다. 이렇게 구조 등을 변형시켜서 자산가치가 증가됩니다. 차량이 또는 적재량이
또는 면적 등이 증가된 거죠. 이런 건 뭐다? 간주취득으로서 여기서는 등록원부에 기재되어 있는 자동차, 화물을 실을 수 있는 적재량이나 이런 것을 늘렸다면 그것은 종류 변경이죠. 다음, 토지의 사실상 지목을 변경함으로써 토지 가격이 증가됐죠. 임야라고 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가 개간을 해서 1구고 각구고에서 농사짓는 전이나 답으로 실질적으로 형질 변경을 했고, 그래서 토지 가격이 뭐했다? 증가됐다. 이게 간주취득이지 않습니까? 자, 이런 경우는 등기 안 해도 되니까 증가된 거에 대해서 뭐만 내라? 취득세만 내라. 또 3번, 법인의 주식을 취득해서 과점주주가 됐으면 그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등을 비율만큼 취득한 걸로 보고 2차적으로 납세 의무를 져라. 이게 바로 과점주주예요. 그런데 과점주주가 됐다고 해서 회사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등을 과점주주 개인 앞으로 등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취득세만 내라 이 얘기죠. 그 외에 이렇게 해서 1번, 2번, 3번을 우리는 간주, 취득 이렇게 얘기하고, 물론 4번, 5번과 같이 부동산은 아니지만 외국에서 차량 등을 연부로 취득해서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 취득하는 경우 등은 등기 안 해도 되니까 취득세만 부과하겠다 이건데, 4번, 5번, 6번 이런 부분은요 우리 부동산하고 거리가 멀기 때문에 특별히 정리할 건 아니고, 다만 다음 장에 보시면 7번, 그 밖에 레저시설 그 중에서 거기에 니은하고요 디귿, 지적공무상 지목이 묘지로 되어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는 등기 안 해도 되니까 묘지라도 실질적인 토지 취득이죠. 취득세를 부과하겠다. 그리고 1년을 부하는 거 초과하는 임시 건축물 그랬죠. 임시 건축물은 1년을 초과하지 않으면 취득세가 비과세예요. 근데 1년을 초과한다면 과세는 하되 어차피 없어질 거기 때문에 등기는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취득세, 종전취득세 2%만 부과를 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표준세율이 있는 반면에 이와 같은 특례세율이 있다. 그러면 이 중에서 우리는 가장 핵심이, 다시 되돌아가서 여러분 448쪽에 보시면 맨 밑에 기출문제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죠. 이건 표준세율입니다. 그거 27회 문제죠. 공동소유, 공유동지를 분할합니다.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단순히 분할했을 때 특례세율이 아니라 표준세율을 물어봤죠. 표준세율. 그래서 총유물, 합유물, 공유물 분할할 때 1000분의 23, 2.3 이것이 취득세 표준세율이다. 이렇게 점검을 하시고요. 다음 보실까요? 이번에는 우리 중과세율로 갑니다. 중과세율은요 아주 무겁게 부과를 하겠다. 이것은 아까 특례세율은 과거에 취득세, 등록세가 있을 때 둘 중에 하나만 부과했던 내용이고, 이것은 중과세율은 여기죠. 이와 같은 표준세율, 이와 같은 표준세율에 일정 비율을 부과하겠다. 초과해서 부과를 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아주 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와 같은 중과세율에는 크게 세 가지로 사치성 재산, 과밀억제권력 안의 부동산 취득, 대도시 안의 부동산 취득. 이때 사치성 재산의 일부에 대해서만 사치성 재산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지는 않죠. 다만 우리 세율 부분만 물어볼 수 있으니까 중과세에서는 세율 부분 정도만 점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중과세율의 사치성 재산 나왔죠. 여러분 사치성 재산에 대해서 중과세를 하는데요. 먼저 자, 여러분 사치성 재산에 대해서 중과세를 하는데, 이때 중과세는 표준세율이 있죠. 표준세율의 세율, 기본적으로 정해야 될 표준세율의 8%를 더하라. 아주 높게 부과하죠. 그러니까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로. 그래서 여러분 교재 보시면 양가로 1번 사치성 재산하면 다음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 세율은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은 아까 2%라고 그랬죠.
과거의 취득세를 중과기준세율에서 2%로 정해놨고 이와 같은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 100분의 400이면 4배라는 얘기잖아요. 2%의 4배면 8%를 표준세율의 합한세율로 중과세를 하겠다 이겁니다. 자, 여기 보실까요? 이와 같은 사치성 재산은 세율을 이렇게 이와 같은 표준세율 있죠? 여기에 몇 프로? 8%를 더해서 중과세를 하겠다. 예를 들어서요. 매매로 취득했어요. 그리고 상속받았어요. 일반 부동산 증여받았어요. 만약에 3.5 원시 취득했다. 이렇게 취득한 부동산이 만약에 사치성 재산이라면 여기에 8%를 더하라 이 얘기예요. 그러면 12%가 되고 여기는 10.8%, 요거는 11.5%죠. 8% 더하니까 여기 8% 더하면 10.8% 이렇게 사치성 재산은 높게 부과를 합니다. 왜 이렇게 세부담이 크냐? 이와 같은 사치성 재산은 두 가지죠. 하나는 그만큼 호화스러운 사치성 재산을 취득했다는 얘기는 뭡니까? 경제적 부담 능력이 되니까 취득했을 것이다. 그래서 취득세를 좀 부담을 주겠다 이거고, 또 하나는 이와 같은 호화스러운 재산을 사치성 재산을 취득하는 행위가 거래가 자주 발생하면 국민 정서상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사치성 재산에 대해서는 아주 높게 중과세한다. 표준세율의 8%를 더한다. 그렇다면 사치성 재산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그거 들어가기 전에 참고로 오른쪽 맨 위에 더 알아보기라고 나와 있죠. 위에 거요. 이와 같은 사치성 재산은요. 한 사람이 토지 건물을 따로따로 구분해서 취득해도 중과세합니다. 아니면 한 사람 또는 두 사람 이상이 시차를 두고 취득해도 중과세예요. 다시 말하면 요번에 건물만 취득하면 사치성 재산의 건물에 대해서만 중과세하고 후에 토지를 취득하면 토지에 대해서도 중과세한다. 그래서 시차를 두고 취득하거나 구분해서 취득해도 사치성 재산은 중과세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치성 재산의 첫 번째 뭐가 있느냐? 별장이 있죠. 자, 별장은 뭐냐면 주거용 건축물 이에요. 주택이죠. 주거용 건축물 주택을 주거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 피서, 놀이 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면 그거 별장으로 보겠다 이겁니다. 또 하나 우리 오피스텔 있죠. 업무용으로 사용하겠다 그래 놓고 분양받아서 취득해 놓고 사업자 등록증에 의해서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지 않고 휴양, 피서, 놀이 등의 공간으로 이용하고 있다면 그거와 같은 오피스텔도 별장의 범위에 포함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별장이 뭐냐 이렇게 간단하게 물어본다면 주택이나 오피스텔을 휴양시설로 또는 피서 또는 놀이 등의 용도로 이용하고 있다면 그 부속된 토지까지를 별장으로 보겠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다음 두 번째 골프장이 있어요. 골프장. 여기서 골프장 하면 체육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인데 회원제 골프장을 얘기해요. 회원제 골프장을 새롭게 만들면 회원들만 이용하는 회원제 골프장을 만들면 우리 자연이 훼손되고 환경이 파괴되니까 그걸 되도록이면 억제하겠다. 그럼 대중 골프장은 뭐냐? 중과세 대상이 아니죠. 체육시설이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골프장을 만들어서 개장하려면 자, 산에 있는 나무를 벌채하고 정지 작업을 하고 거기다가 잔디를 심고 농약 살포를 하니까 자연이 훼손되는 건 당연한 거고 환경이 파괴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프장을 장려하는 대중골프장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그건 왜 그러냐? 국민들이 운동 체육시설이니까 거기 가서 운동을 하게 되면 그만큼
병원 출입할 수 있는 횟수가 줄어들고 복지비 지출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대중골프장을 만드는 것은 중과세하지 않아요. 다만 그 중에 만들어서 개장할 때 회원제로 구분해서 개장하는데, 여기서 이렇게 골프장을 만들어서요 개장할 때 요거는 회원제로 하고 요거는 대중 골프장으로 구분해서 등록을 할 때 중과세는 요것이 중과세 대상이다 이거죠. 회원제 골프장 안에 있는 토지, 건축물, 임목 있으면 그 취득 가격에 대해서 표준세율의 8%를 더한다. 그래서 골프장 하면 회원제 골프장을 신설 개장하거나 또는 증설 확장했을 때 신설은 전부 다, 증설은 증가된 부분만 중과세한다. 이렇게 개념, 골프장 하면 회원제 골프장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다음 고급 오락장이죠. 여러분, 고급 오락장도 물어볼 수 있는 내용은 아니에요. 그러나 개념만 본다면 고급 오락장은 사행심을 조장할 수 있는 자동 도박기, 즉 빠찡코, 슬롯머신 또는 카지노장, 이런 건축물을 얘기하고, 또 미풍양속이나 풍기문란을 저해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 즉 유흥주점, 룸사롱, 요정, 이와 같은 술집이나 또는 춤을 출 수 있는 무도장이죠. 캬바레, 나이트클럽, 또는 콜라테, 이와 같은 무도장이 설치된 그런 건축물을 우리는 고급 오락장이라고 하고, 그 부속된 토지까지도 중과세 대상이다. 그래서 고급 오락장은 자동 도박기가 설치된 카지노장 건축물, 도박장 건축물, 유흥주점 건축물, 이런 것이 고급 오락장이다. 이렇게만 이해하시고요. 다음 고급 선박. 우리 사치성 재산에서 고급 선박은 그래도 점검을 하고 가야 됩니다. 왜 요거 정도는 기억하시라냐면, 올해 개정됐죠. 고급 선박은요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이에요. 법인이 업무용이 아닌 선박을 취득했으면 비업무용이라고 하고, 개인이 선박이면 자가용 선박이죠. 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개인이 소유한 이런 자가용 선박인데, 시가 표준액이 작년까지는 1억이었어요. 2016년까지는 1억인데 2017년부터는 개정 법률에 따라 시가 표준액이 3억을 초과한다. 여러분, 선박은 시가 표준액이 아주 낮아요. 자동차나 선박은. 그럼 시가 표준액이 3억 정도 초과한다는 얘기는 실질적으로 얘기하면 실거래 가격 10억, 9억 이 정도 되는, 즉 요트 같은 것이 시가 표준액이 한 3억 초과 되겠죠. 자, 한 35% 정도 되니까 결과적으로 요트 같은 거 취득한 것이 바로 고급 선박이다. 다만 이런 고급 선박도요 실험, 실습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취득한다면 그건 중과세 안 하겠다라고 하는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다음, 이렇게 해서 고급 선박 보셨고, 다음 이제 고급 주택으로 갑니다. 여러분, 고급 주택은요, 고급 주택은 지금 사치상 재산에는 이런 거 세부적으로 물어볼 내용이 아니에요. 다만 고급 선박은 금액이 딱 떨어지죠. 시가 표준액 1억을 초과, 그럼 틀리는 거예요. 3억을 초과하는 거, 이렇게 시험에서 지문으로, 하나의 지문으로 물어볼 수 있고, 그리고 고급 주택이 있어요. 이와 같은 고급 주택은 자, 첫 번째 단독주택 기준이 있습니다. 단독주택 기준 4가지가 있고, 그리고 공동주택, 이렇게 해서 기준이 틀린데, 첫 번째 단독 기준은요, 첫 번째 줄에 나왔죠. 한 구의 건물 연면적, 단독주택의 건물 연면적이 331제곱미터, 약 100평을 보아라 초과. 331제곱미터 초과하는데 주차장 면적은 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차장 면적은 제외합니다. 그래서 주차장 면적을 제외하고 331제곱미터 초과하면서 건물의 가액이 9천만 원을 봐라 초과. 그리고 취득할 때 당시 토지 건물 합쳐서, 주택의 건물하고 토지하고 합쳐서 시가 표준액이 6억을 봐라 초과. 여기서 시가 표준액 하면 개별 주택 가격이죠. 개별 주택 가격이 6억을 보하면 초과는 이런 주택을
고급 주택으로 보겠다. 그러니까 연면적 331제곱미터 초과, 그리고 건물 9천만 원 초과, 시가 표준의 6억 초과,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다 충족이 됐을 때만 고급 주택으로 보겠다 이 얘기예요. 이렇게 건물 면적을 가지고 계산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두 번째는 건물 면적이 아니라 단독주택의 대지 면적이에요. 대지 면적이 약 200평이죠. 662제곱미터를 보아라 초과, 그리고 건물 가격 똑같아요. 9천만 원 초과, 그리고 취득할 때 당시 토지 건물 합쳐서 시가 표준액이 6억을 보아라 초과. 그것이 고급 주택이죠. 대지가 약 200평 초과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1번, 2번, 다음 세 번째는, 네 번째는요, 시설 기준이에요. 세 번째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됐는데 200kg 이하는 엘리베이터로 보지 않아요. 단독주택이라도 엘리베이터가 200kg 이하 소형 승강기는요, 장애인이나 노약자의 이용 편의 시설로 보기 때문에 호화스러운 시설로 보지 않죠. 그래서 200kg을 초과하는 그런 승강기가 단독주택에 설치가 됐고, 그리고 시가 표준액이 6억을 보아라 초과, 이 두 가지가 갖춰졌을 때 고급 주택으로 봅니다. 단독주택에 200kg을 초과하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됐어도 6억을 초과하지 않으면, 시가 표준액이 취득 당시 시가 표준에 6억 초과하지 않으면 그건 고급 주택이 아니다 이 얘기죠. 그런데 네 번째, 지금까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6억을 다 보아라 그랬어요. 초과해야 돼. 금액 기준이 있죠. 그런데 네 번째는 가격 기준이 없어요. 단독주택에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됐거나 수평으로 가는 거 있죠. 얘는 그래서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됐거나 아니면 67제곱미터 약 20평 이상의 수영장이 설치가 된 단독주택은 전부 다 면적 가격 필요 없이 고급 주택에 해당한다. 이렇게 해서 단독주택에 네 가지 기준이 있고요. 다음 공동주택 있죠. 여기서 공동주택 이해하고 가야 될 부분이, 우리 세법에서 다가구 주택이 있어요. 다가구 주택은 건축법 시행령에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지만, 그것을 단독주택으로 보면 아까 단독주택 첫 번째 3층짜리 다가구 주택이 전체 주택 하나로 보면은요, 여기 보세요. 다가구 주택 이거 3층짜리 다가구 주택을 출입문 따로 갖춰놓고 세 가구가 살고 있는데, 이걸 건축법 시행령과 같이 주택 몇 개 하나로 보면 이거 연면적이 100평 331제곱미터 초과할 수 있어요. 그럼 이런 거 하나 취득해도 고급 주택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세법은 이와 같은 다가구 주택은 뭘로 보느냐, 한 가구를 하나의 주택으로 봐요. 그러니까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 이와 같은 주택과 똑같이 취급한다. 그래서 거기 메모하세요. 공동주택에는 다가구 주택도 포함한다. 공동주택에는 다가구 주택도 포함한다. 그래서 전용 면적이 245제곱미터니까 약 73평 정도죠. 73평 초과하면서 시가 표준에 6억을 보아라 초과하라. 그것이 동시에 충족됐을 때 고급 주택이에요. 그러면 또 하나, 여러분 복층형이라고 들어봤죠? 복층형, 위에 층과 아래 층 내부 구조가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에 층 바닥 면적하고요, 밑에 층 바닥 면적을 합쳐서 주택 하나로 봐요. 그래서 전용 면적이 274제곱미터 약 83평, 내부 계단 10평 정도를 인정해 주는 거죠. 그래서 274제곱미터 초과하면서 시가 표준에 6억을 보아라 초과. 이런 주택, 이런 공동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본다. 이렇게 해서 사치성 재산의 5가지 내용을 봤어요. 사치성 재산에 세부적으로 기억할 건 아니지만 종류 정도는, 그래서 별, 골, 오, 선, 주, 별, 골, 오, 선, 주, 별장, 골프장, 고급원학장, 고급선박, 고급주택 이와 같은 사치성 재산은 표준세율의 8%를 더해서 중과세
하는데 여러분 오른쪽에 보시면 더 알아보기 두 번째 그림 있죠. 두 번째, 고급 오락장이나 고급 주택을 취득했어요. 취득할 때는 사치성이다. 고급 오락장 또는 고급 주택을 취득했지만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고급 오락장이나 아니면 고급 주택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거나 또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용도 변경 등의 공사가 착공됐다면 그건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죠. 즉 취득할 때는 상가금을 취득하는데 룸사롱이 있었다. 고급 오락장. 그런데 취득해 놓고 30일 이내 세입자가 바뀌어서 일반 대중 음식점으로 바뀔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바뀌었거나 아니면 그걸 바꾸기 위해서 공사가 진행 중에 있다면 그죠? 그런 경우는 중과세 대상이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사치성 재산은 표준세율의 8%를 더해서 중과세 하는데 여기 보실까요? 자, 처음부터 취득할 때 사치성 재산이면 이와 같은 세율의 8%를 더해서 중과세 하는 거고 처음에는 취득할 때는 사치성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표준세율로 부과를 하고 우리 취득세는 취득한 날로부터 5년이죠. 5년 안에 중과세 대상 사치성이 됐다면 추징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사치성 재산이 아니니까 이와 같은 표준세율로 부과했는데 취득하고 나서 5년 안에 사치성으로 변했다면 그때는 추징하겠다. 8%를 추징해서 내야 됩니다. 이때는 참고로 30일 이내 추가로 신고 납부하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처음부터 사치성이다 그러면 처음부터 표준세율에 8% 더해서 과세를 할 것이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사치성 재산해 보셨고 다음 시간에 우리 중과세 대상 과밀 억제권력 가지고 설명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